2023년 경상남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 60대의 양씨는 오랜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빈집들이 즐비한 이곳을 작은 집을 마련했다. 평소 바다를 좋아했던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탁 트인 창문 너머로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가 한눈에 들어왔고 한적한 해변과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이 마을은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였다. 원래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만만치 않은 토박이들과 가끔 들르는 낚시꾼들만이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을이 기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한부 주변으로 밀집했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들이 늘어갔다. 그렇게 마을이 텅 비어가던 어느 날 양신의 아내마저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혼자가 된 후에도 그는 나는 적응해 나갔다. 아침이면 마을을 천천히 산책하며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바라보았고 저녁이면 집 앞 항구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용한 마을은 그에게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공간이 오히려 위안이 되기도 했다. 텅 빈 거리, 바람에 흔들리는 단판들, 그리고 이따금씩 들리는 달매기 소리까지도 그에겐 새로운 일상의 일부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낚싯대를 챙겨 집 앞 항구로 나갔다나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원래는 반찬거리를 챙길 겸 다녀온 마음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막상 항구에 도착하자 주변이 유난히 어두컴컴하고 미시면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퇴업한 지 오래된 항구 주변 상가들이 더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닷바람이 들락거리며 지리한 소리를 내는다 하면 누군가 숨지려 지켜보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큰 건물이 눈에 띄었다. 한때 번성했던 횟집, 1층은 가게로 쓰이고 2층은 주임이 살던 가정집이었던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2층 창문이 신경 쓰였다. 깨진 유리 너머로 어둠이 가득 차 있었지만 어쩐지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자꾸만 시선이 창문을 향했다. 미심을 믿지 않던 양심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등줄기에 서늘한 반단이 스며들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낚시를 포기하고 탐소하지 않던 테트라포드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 어두웠지만 오히려 마음이 탄했다. 울산이 철썩이며 거칠 소리를 내는 그곳에서 다시 낚싯대를 펼치고 한숨 돌리려던 그때 멀리서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린 곳은 동명 횟집 건물 쪽이었다. 양씨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쨍그랑 동명이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드는 손자뿐이었다. 누가 창문을 깬 거지? 가슴이 조근거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그는 서둘러 낚싯대를 챙겼다. 그리고 횟집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흠벌은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싸늘한 공기가 따라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에 든 손전등을 켜고 1층 횟집의 유리창을 비추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2층 가정집 쪽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원래 깨져 있던 창문 외에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깨진 유리는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 곧장 집으로 향했다. 길게 뻗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어디선가 들리는 발소리가 심경을 긁어다. 천번 마치 누군가나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기이한 발소리였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질적인 공기가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 선명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범풀은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실루엣이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둠은 그저 그 자리 고임이 존재할 뿐이었다. 기분이 몹시 나빠진 그는 빠르게 집으로 걸었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집마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 거실에 앉으면 톱니리 너머로 바깥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샤워를 했고 언제나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금 느껴지는 시선. 거실의 불빛이 어두운 창에 반사되었다. 하지만 반사된 긴 너머로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몸바다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 누군가가 있었다. 담장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새까만 구멍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얼굴은 마치 말라붙은 피골처럼 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얀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들고 뛰쳐나갔다. 프레시를 휘젓듯 흔들며 집 앞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그것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거실로 돌아와 처음으로 커튼을 닫았다. 그 순간 더 이상 들새까만 눈동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은 진정되었다. 소파에 몸을 눕히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영상 통화였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시로 떠난 아내였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만 고집 키우고 당신도 올라와.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심심하지도 않아? 아내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계셨네요?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아내의 시선은 돌연히 그의 얼굴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할머니? 얀씨는 방황한 듯 되물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다시 말했다. 뭐라는 거야? 이 집에 사시는 할머니랑 같이 있잖아, 당신. 순간 얀신의 등불을 타고 싸늘한 한기가 흘렀다. 이 집 할머니. 그는 그 말을 들썩이며 숨이 팍 막혔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예일한 이웃.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마을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떠났다. 당신. 실은 농담하는 거지? 그는 단심히 입을 뗐다. 하지만 아내는 그가 아닌 화면 너머의 어딘가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새까맣게 보여? 어디 다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얀씨는 그대로 몸을 일으켰다. 아까 거실 창 너머로 보였던 그 새까만 눈, 마치 깊은 구멍처럼 끝없이 어두웠던 그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윗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사시던 낡은 집 앞,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창문도 온통 먼지로 덮여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았다. 할머니, 계세요?
그는 몇 번이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인기척조차 믿겨지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다. 부엌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던 할머니.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해 할머니의 시신을 이송하는 동안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양심에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시내로 떠났던 부동산 사장이었다. 여기서 혼자 사셨다면서요. 양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부동산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연락이 틈진 지 오래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기 전까지는 횟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죠. 횟집.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지역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날 밤 한부에서 낚시를 하던 그를 바라보던 2층 창문의 시선. 새까만 눈동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형제. 그리고 아내가 영상통화 속에서 인사를 건넸던 보이지 않는 누군가. 그것이 죽음을 알리려 했던 할머니의 훈련이 아니었다면 그 무엇이었을까?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사람이 떠난 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할머니의 흔적이 마치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남긴 지는 다른 빈집들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된 채 점점 잊혀져갔다. 그리고 오늘도 그곳은 텅 빈 마을 속에서 어둠이 내려앉은 채 고름이 남아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